허리둘레 한번 재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허민호 씨 재보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재보게. 네.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의사 선생님도 못 찾으시냐. 네. 저희가 그래도 대략적으로 제일 큰 부분을 쟀는데 민호 씨 허리둘레는 53인치가 됩니다. 보통 복부 비만의 기준이 동양인 남자 같은 경우에 90cm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허리둘레가 5cm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률이 무려 10%씩 증가해요. 그런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됐고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8세입니다. 특히나 40대 이상의 그 경향이 뚜렷해서 정상 체중을 가지고 있더라도 복부 비만이 있으면 위험률이 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체중도 많고 복부 비만이 심하면 이게 나는 폭탄을 안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허민호 씨 같이 먹방 유튜버를 계속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걱정이다 이거는. 진짜 큰 건강이 걱정이네요. 먼저니까. 네. 건강해야 되는데. 체중이 느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장 지방이 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근육량이 느는 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죠. 그런데 내장 지방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허리둘레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둘레가 크다는 건 내 몸에 내장 지방이 많아지고 있구나. 이 내장 지방은 대사적으로 아주 나쁘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있다는 거는 내가 대사 질환이 곧 생기겠구나. 대사 질환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미 허민호 씨는 나이가 48이고 곧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미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고혈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당뇨는 없습니다. 네, 안심하시면 안 되고 당뇨가 없다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셨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없는 거지 앞으로도 없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만이 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 최근에는 비만의 합병증 중에 하나로 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하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한 사람들은 1.3배 정도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엔 또 뭐가 늘어날까요? 관상동맥 질환이 2배가 더 많습니다. 네. 쓸개 돌이 3배나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무슨 질환이 있을까요? 뭐가 또 있나요? 있어요? 고혈압은 4배나 더 많아요. 그래서 벌써 고혈압이 40대 있으셨죠. 그럼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당뇨병은 13배가 더 많이 생깁니다. 13배요? 그래서 지금 당뇨가 없다고 괜찮겠지, 난 아직 젊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내장 비만, 복부 비만을 동반한 중년들은 당뇨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죠. 아니 그러면요 비만하면 결국 당뇨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비만을 해결 못하면 해결 비만을 못하면. 해결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건강 문제 중에 하나가 현대 사회에서는 비만이잖아요. 이 비만과 당뇨병은 어떻게 보면 세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당뇨병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최근 통계를 보면 6억 명이 넘었어요. 6억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당뇨 인구도 그만큼 늘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내장 지방은 지방이 쌓이면서 자꾸 터져요. 병들고. 그러면서 병든 지방 세포에서 많은 염증 물질들이 계속 나오고 만들어진 염증 물질들은 전신을 타고 혈관, 장기에 다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다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내장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잘 쓰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호르몬이 인슐린인데 인슐린 기능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서 당뇨가 생기는 과정에 가게 되고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더 비만해지는 과정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심장병도 생기고 중풍도 생기고 콩팥도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먹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살을 빼는 거 말고는 답이 없겠죠. 지금 민호 씨는 고도 비만을 넘어서서 초고도 비만 위험군에 들어 있어요. 보통 고도 비만 환자들이 비만 치료를 어떻게 제일 많이 하냐면 대부분 수술을 해요. 위에 일부를 절제하거나 위에 일부를 꿰매가지고 위를 조그맣게 만드는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민호 씨 같은 경우는 위 절제술을 하기도 힘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먹방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위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유튜브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위절제술을 하더라도 체중 조절은 아주 잘 되겠지만 이제 직업을 바꿔야 되는 고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만 치료 주사에 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또 우리 또 그 머스크 형님 주사 맞고 14kg 뺐다는 얘기 듣고 이 주사 저 한번 맞아볼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어떻게 생긴지 보여드리려고. 진짜요? 오, 우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사 간단하죠? 오, 진짜 네. 간단하다. 와. 이렇게 주사예요? 생겨서 볼펜같이 생겼어. 볼펜같이 생겼어요. 뚜껑을 열고 바늘을 꽂아서 용량만큼 돌린 다음에 배에다 맞으면 되고요. 아.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고 식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사인데 체질량 지수가 아까 30 이상이 고도 비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30 이상인 경우에 고도 비만 환자와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또는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이 있으면 처방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 아니 뭐 갖고 오셨다니까 한번 맞아보고 싶은 마음. 아니 어디를요? 에이, 뭐 살도 아이, 없는 가장 너무 욕심 그러니까. 과하시다. 네.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이야. 사진을 보면 일론 머스크나 아. 킴 카사디안 같은 와. 유명인들이 지엘피온 유사체 기반의 주사를 맞고 14kg 정도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아니, 선생님 그러면요 이 주사를 맞으면 일론 머스크 형님처럼 이게 살이 그냥 단숨에 쭉 빠지는 거예요? 이 주사의 연구 결과를 보면 주 1회씩 맞으면서 평균 기저 체중의 15% 이상을 뺄 수 있도록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빠지긴 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쉽게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주사는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뺄 수 있는 거면은 그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은 질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비만 병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사제나 치료제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서 상당히 고가이고요. 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30만 원 정도 한 달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 달에. 그리고 처음에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을 했겠죠. 왜냐하면 네네. 음식을 먹어서 올라가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체중을 줄이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지금 비만 치료로도 많이 사용되게 개발된 물질입니다. 이 주사를 정말 날씬한 분들도 맞겠다는 분들이 요즘 많죠. 네, 너무 많죠. 정말로요? 실제 그 사용자의 많은 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는 분. 체질량 지수가 22밖에 안 되고 지금 나와 계신 오나미 씨나 이지혜 씨나 문 선생님 같이 날씬한 분들이 1, 2kg를 더 빼려고 그런 주사를 맞고 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근데 그 1, 2kg가 진짜 안 빠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 이런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싶은 때가 저한테는 있어요. 1, 2kg는 네. 숨만 쉬어도. 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체질량 지수가 20밖에 안 되는 젊은 여성들이 병원에선 처방을 의사들이 잘 안 해주니까 네.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처방해 주는 곳을 막 찾아다니면서 처방을 받으러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무리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작용들이 더 부각되면서 오히려 더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혹시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위 운동이 너무 늦어져서 구토가 생기기도 아이고. 하고 설사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설사가 일으키기도 하고 장 운동이 너무 안 되니까 변비 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2달 썼더니 비용을 많이 들고 목표 체중을 뺐어요.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그만 써야지. 약을 끊으면 2, 3주 내 식욕이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통 한두 달 내에 시작 체중보다 더 많이 찌는 요요 현상이 상당히 많고요. 연구를 한 보고에 의하면은 운동을 병행하고 식이요법을 병행해서 이 주사를 사용했더니 800명의 환자가 평균 10.6%를 감량했는데 주사 중단하고 나서 체중이 다시 7% 바로 증가했답니다. 7%요? 그러면 진짜 살을 빼려다가 살을 더 찌우게 되는 거네요. 네, 어렵게 10kg를 뺐는데 한 달 만에 7kg가 다시 는 그래. 이 약물을 또 너무 오남용을 하게 되면 네.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 너무 무섭다. 살 빼려다가 사망한다. 네, 작년 10월에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당뇨병하고 비만을 앓고 있던 70대 비교적 고령의 남성이죠. 이 주사 용량을 살 뺄 욕심에 늘려서 계속 맞다가 급성 췌장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급성 췌장염으로 네.
와. 우리가 췌장염이란 건 치료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전격적으로 췌장염이 진행하게 되면 췌장이 괴사를 해버립니다. 췌장이 괴사하게 되면 폐혈증으로 금방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하게 된 거죠. 이 환자들은 본인 식욕을 줄이고 살을 뺄 목적으로 너무 용량을 빨리빨리 올리거나 본인의 기저질환 상태를 평가를 못하고 사용하다가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